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. 제목부터가 좀 그렇죠? 도둑맞은 인생입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. 법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과연 도둑이 될 수 있을까요? 상식적으로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. 그쵸?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글은 그럴 수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. 자,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번 쭉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아요. 첫 번째 파트, 한 인생의 초상입니다. 부제는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세 단계네요.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이 사람의 인생을 딱 세 단계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. 먼저 유년기,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었어요. 부모님 속을 엄청 썩였죠.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자기 멋대로 살면서 남을 돕는 일 같은 건 전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노년기에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저 짐이 되면서 끈질기게 목숨만 이어갔다고 해요. 자,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. 이 사람의 삶이 아무리 이기적이었다고 해도 사회에서 정한 법을 어긴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범죄자는 아니라는 거죠.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 글이 아주 충격적인 반전을 던집니다. 법적으로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의 삶이 도둑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거죠? 아니,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? 자,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. 도둑 맞은 것. 부제는 그는 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는가 하네요. 도대체 이 사람이 저질렀다는 그 범죄의 정체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이 글에서는 이런 사람을 인생 도둑이라고 딱 정의를 내립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행위가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훔치는 것과 같다는 거죠. 좀 특이한 개념이죠?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아니, 내 인생은 내 건데 어떻게 내 것을 내가 훔친다는 말이 성립이 되죠? 바로 이 질문이 우리를 이 글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으로 안내하게 됩니다. 세 번째 파트입니다. 하늘로부터 온 목적, 그리고 부제는 그가 어긴 법이네요. 여기서 드디어 밝혀집니다. 그가 어긴 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법이었다는 사실이요. 바로 이 문장이 이 모든 주장의 뿌리가 되는 생각입니다. 사람의 생명은 애초에 온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하늘로부터 받은 건데 그 목적이 뭐냐? 바로 다른 누군가의 행복을 떠받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. 다시 말해서 인생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보다는 분명한 사용 설명서, 즉 목적이 함께 주어진 선물 같은 거죠. 그리고 그 목적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. 그리고 이게 바로 최종 판결문입니다. 내 멋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건 그 선물의 목적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. 바로 그게 그 선물을 준 존재, 즉 하늘로부터 생명을 훔치는 것과 똑같다는 논리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파트네요. 마지막 질문.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서 깊이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.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글의 핵심 주장을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. 만약에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돕고 지지하는 것이라면,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